충북 지역 확진자가 오늘 5명 추가된 가운데 노인 보호시설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10인 이상 모이는 야외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 5명 중 2명은 진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보험 설계사의 동료들인데 직업 특성상 감염고리 차단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청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후 처음 아파트 공급이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이버 모델하우스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정 의원 운전기사 등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정정순 의원을 공범으로 지목하며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보은군에 호우경보, 청주와 제천, 충주 등 도내 5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현재 충북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30에서 최고 100mm 이상 내리겠고 특히 내일 새벽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지역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3명에 이어 오늘은 5명이 추가 발생했는데 일부는 전날 확진자들의 접촉자들로 밝혀졌습니다. 충청북도는 10인 이상 모이는 야외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5명이 추가돼 모두 11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112번 환자 40대 A씨는 전날 확진된 청주 모 법률사무소 직원 B씨의 지인입니다. A씨는 B씨와 지난 21일 율량동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A씨가 B씨보다 늦게 확진됐지만 일주일이나 먼저 미열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깜깜이 감염으로 알았던 B씨가 A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A씨의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입니다. 8.15 집회라던가 특이하게 어디 다녀온 적은 없다고 합니다. GPS나 카드 결제 내용에 대한 역학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노인 보호시설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청주 모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던 80대는 이틀 전부터 인후통,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다 양성으로 확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센터 안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입소자와 관계자 전원에 대해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10인 이상 5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심각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지하시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하여 집합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는 전담병원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지정키로 하는 등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오늘 추가된 확진자 5명 중 2명은 진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보험 설계사의 동료들인데 고열 등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만큼 무증상 N차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진천에서 나온 추가 확진자 2명은 무증상 감염자로 충북 111번째 진천 3번 확진자인 40대 A씨의 접촉자들입니다. 3명 모두 보험 설계사로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 중 50대 B씨는 어젯밤에, 40대 C씨는 오늘 새벽에 확진 판정을 받고 청주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옥이 완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A씨는 지난 22일 경기도 군포에서는 가족과 식사를 했고 26일 가족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같은 날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A씨의 동료들이 확진되면서 지역 내 N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천구는 A씨와 동선이 겹치는 108명에 대해선 음성이 나왔지만 자가격리와 능동 감시를 진행 중입니다. 대면 접촉이 많은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추가 확진자들의 접촉자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 감염 고리를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자체 행정명령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활동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최대한
소규모 모임 및 예부 활동을 자제하시고 진천에서 연이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얼마 전 컵라면조차 사 먹을 돈이 없어 버려진 마스크를 사용한 한 노숙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CJB 보도 후 이렇게 방역 사각지대에 내몰린 소외 계층을 돕기 위해 청주시가 나섰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5일 청주시 성안길 한 남성이 쓰레기 더미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됐습니다. 그가 찾고 있던 것은 누군가 쓰다 버린 마스크. 마스크를 살 돈이 없는 거리 위 취약계층의 모습이었습니다. CJB 뉴스를 통해 노숙인 방역 실태가 보도된 이후 청주시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계구청의 각 보건소의 그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예찰할 때 마스크를 이제 배부해 주는 걸로. 오늘은 마스크를 배부하는 첫날.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머무는 중앙공원과 성안길 롯데시네마 부근을 직접 찾아가 KF94 보건용 마스크를 나눠줬습니다. 마스크 이거 잘 쓰고 다니셔야 돼요. 번갈아 가면서 쓰셔야 되고 이게 젖으면 효과가 없어요. 마스크 배부 인력은 지난 7월부터 운영해온 노숙인 폭염 대책반 16명이 그대로 맡기로 했습니다. 이건 그렇게 단위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잖아요. 청주시는 폭염 기간인 이달 말까지는 매일, 다음 달엔 주 2회 현장을 찾아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며 건강 상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청주 외 지역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청주가 6.17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를 받게 된 후 처음으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이버 모델하우스만 운영하는 것과 지역에선 처음인 8년 장기 임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 오송에 전용 59제곱미터 1,500여 세대를 공급하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오픈 첫날 업계 관행이었던 고객 줄 세우기가 없습니다. 내부에도 분양 관계자들만 있을 뿐 고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건설자 측이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허가 관청의 권고를 받아들여 실물 견본주택을 다 지어놓고도 고객을 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전화 상담을 강화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는 좀 다소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은 직접 이 언택트 시대에 아주 좋은 홍보 효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8년 임대 후 분양 조건도 지역에선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앞서 동남지구 2개 단지에서도 민간 임대가 있었지만 둘 다 5년 임대 후 분양 조건이었습니다. 8년 임대는 건설사 입장에선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선 장기간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어 이미 민간 임대의 대세로 자리 잡은 형태입니다. 공급 시점도 6.17 규제로 주택 매수세가 꺾이긴 했지만 동시에 다주택 기피 현상이 강해져 민간 임대에 불리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허브로 조금씩 기반을 갖춰가는 오송이 주거 단지로도 가능성을 보여줄지 이번 대규모 공급이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정 의원의 운전기사 등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정정순 의원을 공범으로 지목하며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4.15 총선 당시 정정순 의원 캠프에서 회계 부정이 있었다는 내부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 끝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전직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팀장 A씨와 정 의원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B씨입니다. A씨는 지난 2월 정 의원 선거구인 상당구 지역 자원봉사자 3만 1,000여 명의 명단을 B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B씨는 A씨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을 선거 캠프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의원 선거 캠프는 이 명단을 이용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B씨 측은 증거 목록과 수사 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며 이를 확인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증거 목록과 수사 기록 열람을 제한했습니다. 한편 A씨와 B씨는 첫 공판에 출석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B씨 변호인은 구속될 만큼 무거운 범행인지 의문이며 검찰이 B씨의 구속 상태를 이용해 정 의원과 공범 관계 자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3만여 명 선거구민의 연락처를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며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죄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 소환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증거 목록과 수사 기록을 열람하게 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소환 조사는 다음 달 7일 또는 9일쯤 이루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사흘째인 오늘 도내 동네 의원의 휴진율은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51곳의 휴진 사태는 없지만 충북대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인력은 파업에서 제외된 만큼 대규모 진료 공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청주시 오창읍 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방사광 가속기 활용 방안 토론회에서 충북이 방사광 가속기 유치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과학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기업을 집중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방사광 가속기 이용에 대한 전문가 제언과 충북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1대 초선 국회의원들의 재산 등록 사항을 공개한 결과 충북에선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의원이 가장 많은 27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같은 당 정정순 의원은 16억 1천만 원을 신고해 두 번째로 많았고 이장섭 의원은 8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엄태영 의원은 6억 5천7백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